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7월 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5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선 양국관리법 심의에 나섰고 오후에 예정된 법사위에선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원문이 공개되면서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후보 간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첫 방송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김두관 전 의원이 1인 독주를 맡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연임에 나서는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는데요. 이르면 오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 19일이죠. 이전에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선 양국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을 논의했고 오후 법사위에선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안이 통과됐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전자결제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재가가 이뤄지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21대 국회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 이전에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문제를 비판하면서 수사 외압 등 핵심 의혹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경찰 발표로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하면서 공수처 결과까지 나오면 사건의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양당의 발언 들어보시죠. 임성근 소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입니다. 수사를 했으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되는데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로서 이제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조속히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이소희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소식도 들어보죠. 농해수위에서는 양국관리법 등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재발이 된 안건들을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농해수위에서는 양국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당초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재발이 된 법안들인데요. 민주당은 이 법안을 농해수위 1, 2, 3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측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은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강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탄핵 청문회 추진에 여당은 위법적인 청문회를 멈추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오는 19일과 26일 일정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여야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네, 이소희 기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양당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당대표 후보 신청을 받는데요. 이재명, 김두관 두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회복 정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 전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당초 이 전 대표의 대항마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민석, 이현주, 전현희 의원 등에 이어 민형배 의원까지 오늘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소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지도부의 과열 자제 당부가 있었지만 오늘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여전한 모양새군요. 네, 어제 한 보도에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힌 김건희 여사의 5개 메시지 원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명품백 의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무시했다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고요. 윤상현 후보는 지금껏 한 후보가 주장해온 사실상 여사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었는지 빨리 밝히고 이 문제를 매듭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후보 측 장동혁 의원은 현재 논란이 대통령실 측이 아닌 친윤 인사와 원희룡 캠프 측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 흐름과 금융 안정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주춤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에서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한도가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동조하는 극우적인 사고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석사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22대 국회 한중의원연맹 개원총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한중의원연맹의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도 한중의원연맹이 그동안 한중관계 발전을 촉진했다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한중의원연맹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2022년 출범했습니다.
예, 오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재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해병대원 일주기 전에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혐의 발표를 비롯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입장도 야당에서 제기가 됐죠. 또 오늘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한 1년 가까이 수사를 해온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동안 주목받았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지휘 통제권이 사실상 없다 그런 이유로 해서 뭐 과실치사 이런 혐의에서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다. 특검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오늘 뭐 이제 그 거부권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 문제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홍수에서 지금 추가로 또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예, 7월 19일 날 그 안타깝게 그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최혜병이 급류에 그 휩쓸려가서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저도 7월 22일 포항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눈에 선한데, 네. 지금 관련해서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가,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어떤 수사는 군사보훈법이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군 헌병대 군 경찰이 아닌 이제 일반 경찰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민간인 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라든지 법대 교수들로 구성이 돼서 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이제 판단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2021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경찰청 산하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9명의 그 대상자 중에 예. 하급 간부들 2명,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이 3명은 과실치사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해서 검찰이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6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예. 송치 결정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또 이제 그 공수처 수사는 이제 별도로 지금 이제 진행 수사 중에 외압과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서버님께서는 뭐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뭐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용산의 임성근 사단장 살리기 수사다. 뭐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참 참담한 그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예. 특검을 주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말을 확실히 그 국민들의 약속을 지켜야 될 그럴 시점에 왔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사지휘권이 없었으면 월권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뭔지 범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 다 분노하죠. 70% 이상이 지금 특검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았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안을 이런 결과를 내려면 뭐 하려고 1년씩이나 끌었습니까? 이 수사가 이런 결과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년을 걸린 겁니다. 1년을. 네. 우리 국민, 모든 국정들을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이 건을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끌었다는 것, 우리 국민들을 저는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그 디올 명품백, 이 종결 의견서를 냈다 그래요. 처벌 전제로 수사가 불필요하다. 도대체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은 국민적 의혹과 국민적 관심 또 원성
요구 이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순서 그런 얘기들은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 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현재 이 그 정권의 부도덕성, 부당성들은 국민들의 시탄의 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수사 결과가 앞으로 이제 뭐 공수처 수사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이제 제2 요구권이 행사돼서 다시 이제 국회로 또 넘어오면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뭐 재결까지 또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 오늘 국회 법사위가 오후에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그 동의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이제 채택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30만 명 넘게 동의를 한 그 상황이고 아직 뭐 좀 더 날짜가 남아 있어서 이보다 조금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청문회가 상당히 또 여야 간에 크게 또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청문회를 예. 강행을 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후폭풍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국회에서 청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20대, 21대 접어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140만 이제 청원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사실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떤 정치 공세 정쟁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고 뚜렷한 어떤 사안이 없는 가운데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과 국민적 갈등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후폭풍을 저는 불러일으킨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최혜병 관련해서도 이제 법사위에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잘 아신 것처럼 뭐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고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그 정청래 위원장이 뭐 그 정인들을 10분 퇴장하라 또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손들고 나가 있으라 뭐 이런 희화화밖에 지금 국민들에게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예. 상황입니다. 대통령 관련된 이런 어떤 탄핵 청문회는 결코 국회에서는 저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조금 더 세부 내용을 보면 그 청원인이 이제 사유로 든 것이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해병대원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명품백 관련한 거, 그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등등해서 5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살펴보겠다 하는 청문회고 증인도 아마 이제 뭐 대통령 가족도 언급이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여야 간에 상당한 그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법제도상에 있어서 주어져 있는 이 제도이긴 하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것들이 13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국민들이 이 청원을 해서 그 청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문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견들을 듣겠다는 것이지 뭐 그게 어떠한 그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강압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좀 더 의견 청취를 좀 더 하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청문회를. 예, 아무리 주어져 있는 절차고 제도고 절차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비춰서. 정쟁의 수단으로 비춰서 이건 너무 좀 과하다. 예.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너무 무리하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일부 개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일수록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도 그렇고 디올 명품백도 그렇고 양평 이 고소로 설계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들들이 다
뭐 60% 70% 이상의 특검 그 요구를 받고 있는 사안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절차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의견 정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후에 꼭 해야 될 것이라면 그때 해도 좀 더 수기 과정을 더 거치는 게 좀 더 국민적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22대 예.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무기로 너무 무소비리의 어떤 국회 입법 권한을 지금 이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라는 것이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갈등을 오히려 더 조장을 하고 있다. 네. 정폭을 시키고 있다 봅니다. 지금 각종 어떤 입법 폭지를 비롯해서 지금 검사 탄핵이라든지 또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결국은 민주당에게 네.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또 국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으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뭐 탄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조사해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전에 우리 서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어떤 권한을 함부로 네. 있다고 해가지고 행사해서는 저는 후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과도 짧게 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네. 야당이 지금 뭐 국회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거 끝난 지 야당이 그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네. 그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에서 지난 2년 동안 국회를 거의 그냥 무력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일반 폭주를 했다고 무시하고 폭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정치라는 것들이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과 또 국회는 국회의 권한, 입법부는 입법부의 권한들이 각각 있게 마련이듯이 특히나 용산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에서 결국 그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행정을 하게 돼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을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도 주어져 있는 권능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폭주다, 일방적이다 이런 것들 야당에서 여당에서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는 언어도 아니고 좀 그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이제 오후에 뭐 실시계획서를 채택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날짜는 뭐 19일 해병대원 순직 날짜에 맞춰서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냐 이제 이런 그 예상이 있었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어요. 어떤 좀 의미 있는 어떤 득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김두관 의원이 정말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나섰다가 개딸들한테 조리돌림 당할까봐 사실 다들 금내하면서 나서지 않았는데 김두관 의원이 오늘 그 출마 선언 장소가 세종에서 하셨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소통관은 현역 의원이 이제 그 장소를 이제 빌려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세종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세종의 뭐 상징성 때문이 아니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모든 의원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의 눈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저는 과거의 민주당이라면은 좀 더 어떤 다양성과 그리고 이런 좀 경선에서 좀 치열함이라든지 그런 게 보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완전히 일당 독재 사당화가 돼가지고 모든 당헌 당규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당헌 당규가 바뀌고 지난번 또 공천할 때도 친명행제, 비명행사하는 어떤 공천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제까지 민주당이 거의 그 연임한 당대표 연임한 역사가 없는데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내 어떤 반발도 없고 도전자도 없고 그런 어떤 가운데 지금 김두관 의원이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김두관 의원이 크게 좀 한번 화이팅해서 의미 있는 득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득표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0% 가까이 가면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것 같고 사실 두 자리를 넘기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가번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 보십니까? 민주정당의 경쟁은 기본입니다. 또 국민의힘 당과 당의 역사와는 달리 민주당은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TV에서 나와서 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폄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대중 대통령 그때 김대중 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그랬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맞서서 정대철 지금 헌정회 회장 하시고 있습니다만은 정대철 의원께서 비주류로 대표 출마도 하시고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해왔던 DNA와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지요. 김두관 의원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김포에서 또 영남으로 내려가서 양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아깝게 했습니다. 영남권의 그 대표 주자로서 또 영남권에 우리 그래도 현역들이 지난 21대만 해도 제법 있었는데 부산경, 불경에 이번 상당히 많이 낙선해서 영남의 대표성도 좀 더 강화시키고 우리 지지도도 강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쟁은 우리 당의 전국적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또 전당대회 흥행 요인도 저는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그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면 좀 지난번 이재명 대표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경선 때 박용진 의원이 22%를 받고 이재명 대표 77%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은 김두관 의원도 받지 않겠습니까?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한 절차고 또 당원으로서의 의무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하니까 어떤 구도가 이제 형성되는지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23일 날에 치러지니까 2주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합동 연설이 시작됐고 오늘은 이제 TV 토론이 5차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 이제 문자 논란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제 당무 개입이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오늘 김기현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판단 오류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문자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전문이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전문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백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겠다는 것을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절절히 문자를 보낸 어떤 내용인데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후보 그리고 또 윤석열 또 대통령 간에는 남다른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사심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 보통 관계라도 사인 관계라도 문자 5통에 완전 익십을 해버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것을 왜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그걸 묵살을 했을까, 무시를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선 참패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대단히 정말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문자가 공개가 됐지만 앞뒤 관계가 아직은 좀 우리가 잘 모르죠. 왜 첫째 문자가 이거는 문자라는 게 지극히 사적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사적 당사자들끼리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과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참 이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 문자에 이 뭐 진이 왔다 갔다 누구 잘못이냐 어떠냐 왜 씹었냐 뭐 기분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인간이 그냥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 집권당의 대표와 용산의 대통령의 부인의 이 그 사적 대화입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이를테면 국정농단 한동훈 위원장이 국정농단 뭐 이렇게 운운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답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자기의 잘못을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대통령 부인이 직접 당 대표한테 문자를 한다? 이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체 대통령 부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부속실도 안 만든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정치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선거에서 핵심인 선거에서 그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한테 대통령 부인이 문자질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갖고 뭐 왜 씹었냐 했냐가 지금 이 나라의 집권 세력들의 전당대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를 집권당의 전당대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알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문자 가지고 지금 싸울 일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문자 논란 전당대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이제 한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